컨쇼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교육부의 통합정책에 의해서 이 현실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 교육부 통합정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데 문과 이과가 없죠. 그냥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다 통합돼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적을 본 아이들이 좀 유리하다,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학, 정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교 활동 안에서 2023-24학년 입시를 준비할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옹. 자, 통합정책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통합정책을 시행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흐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4차 산업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구성했을 때 과학기술이라는 어떤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발전성을 가져간다면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인문사회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문과, 이과를 구분하기보다는 융합적인 인재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의 통합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것이 지금 고등학교 학교 생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통합정책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대학교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통합인데 현실적으로는 통합이 아니죠. 자, 그러면 교육부가 그렇게 통합을 하더라도 대학교 정책이 그렇지 않다라면 저희는 맞춰야겠죠. 대학교가 갑이잖아요. 저희가 을이고. 갑이 하라면 을은 따라야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일단 수능이에요. 이 수능이라는 것이 입시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수시에서는 최저를 맞추는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말 그대로 정시를 지원하는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과, 이과 아이들이 통합정책을 위해서 수능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의 능력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의 베이스를 깔아주기 시작했죠, 지금. 그런데 이거는 일단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이과 애들보다 비중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나 같은 거를 통해 갖고 작년 같은 경우 수가형, 나형으로 나눠서 수나를 본 아이들이 그러니까 문과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보호장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2022학년부터 그 보호장치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과 아이들과 이과 아이들이 정말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이과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수학 학습량을 가져가고 그만큼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문과 아이들이 보호장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그 보호장치 안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보호장치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문과 아이들도 이과 아이들만큼의 학습량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근데도 지금도 문과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수학이 어려워서 수학에 대한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교육의 정책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 학생들만의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문과, 이과가 수학은 필수적으로 뭔가를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필수인 거예요. 그리고 교차 지원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필수와 선택을 나눠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조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통합교육에 대한 계획 중에 말할 게 없습니다. 일단 문이과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입니다. 수학 능력이 통합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말했지만 이제 문과 아이들의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이러면은 이과 아이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과 쪽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태까지 니네 보호를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왜 공정성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해졌다라고 말하는 거 오케이, 일부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6월 모평을 봤을 때 국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제가 봐도 문과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 이유가 그들만의 리그 안에 보호막이 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가 없어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문과 애들은 화통을 하는 거고 이과 애들은 기하와 미적을 한다? 이 개념부터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는 문과 아이들도 미적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화통과 미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제는 솔직히 화통을 선택하는 거는 특히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무의미해 보여요. 그러니까 문과가 됐건 이과가 됐건 등급대가 높은 아이들은 화통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적을 선택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 미적을 가지고 내신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수능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과 학생들도 보호막이 없어진 이상 확률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미적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문과 아이들 중에 수학에 대한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대학 레벨을 높이는데 한계점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대신 이런 건 있겠죠. 내가 만일 수능 최저를 맞춰갈 거예요. 수능 최저를 맞출 건데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내가 수학을 빼고 최저를 맞출 거예요. 3과목 합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2과목 합으로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교과를 잘해가지고 문과를 지원하는데 수능 최저 안에 수학을 뺄 거면 화통을 선택해도 돼요. 상위권 아이들도. 이런 조건은 있겠죠. 대신 이제 수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점수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미적은 일단 미적이라는 이 과목은 이제는 필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문과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도 미적을 선택을 하고 화통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수 1이랑 2를 하는데 화통을 굳이 엮을 필요가 없잖아요. 미적 갖고 엮어서 이제 수능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나는 문과니까 미적을 선택하면 이과 아이들한테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학교 레벨을 높이는데 한계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